5성급 호텔은 잊어라. 해적들은 오늘날 선원들이 사방에 토할 만한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잤다.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배가 격렬하게 삐걱거렸지만 이 바다 늑대들은 여전히 잠들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낸 건가? 그들의 수면 비법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기괴했다. 고급 5성급 호텔은 잊어버리세요. 해적들은 오늘날의 선원들이 구역질을 할 만한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대가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해수리 내리치고 배가 쩍쩍 소리를 내는 와중에도 이 강인한 바다개들은 여전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요? 그들의 수면 요령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이상했습니다. 바다에서 자는 데는 나무 침대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물살에서는 실제로 자는 것보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에게 해먹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 간단한 매달린 침대는 카리브해의 타이노족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럽인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편하게 매달려 자는 완벽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해먹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단순히 잠자기 편하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따라 앞뒤로 흔들릴 때 해먹은 그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였고 반대 방향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적들이 파도가 배를 쳤을 때마다 주사위를 컵에 담은 듯 이리저리 던져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 따르면 해먹으로 바꾸면서 폭풍 속에서 부상이 거의 40%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머리 부상이 줄어들면서 해적들은 더 나은 잠을 잤습니다. 이는 전투 중 신속하게 생각해야 할 때 많은 목숨을 구했을 것입니다. 해먹을 걸치는 것은 예술과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묶어야 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파도마다 거리낌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너무 팽팽히 하면 마치 나무 판자 위에서 자는 듯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원들은 매일 저마다의 잠자리를 묵기 때문에 손에 굵은 피부가 생겼습니다. 해적들은 보통 갑판에서 약 5피트 위에서 잤습니다. 이는 폭풍 중 바닥을 넘나드는 물에 젖지 않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 거리 또한 또 다른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밤에 원치 않는 방문객이 줄어듭니다. 배에는 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들은 질병을 퍼뜨리고 중요한 물자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쥐는 해적들이 자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밧줄을 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 이 사실만으로도 해먹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해먹에서 자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신입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몇 주 동안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더 나이 많은 선원들을 많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신입 선원은 바닥에 떨어지는 밤마다 추가 작업을 해야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천은 분명히 사람들을 빠르게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해먹 아래의 공간은 귀중한 저장소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바로 아래에 작은 가방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는 누구도 그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깨우지 않고서는 도난당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러한 보물들을 특별한 천에 싸서 바다의 습기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정말 거친 밤에는 어떤 해적들은 마치 고치에 있는 듯 해먹에 자신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그 천을 침대와 제자리를 잡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요령은 잠자는 동안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비상시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동안 얽히는 것을 푸는데 고군분투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서 해먹을 걸 위치는 그 자체로 정치적이었습니다. 배 중간에 가까울수록 흔들림이 덜했습니다. 더 나이 많은 선원들은 이러한 최적의 자리를 주장했습니다. 신입들은 가장 거친 흔들림이 있는 앞쪽이나 뒤쪽에 가두어쳤습니다. 한 이야기에서는 정말 영리한 분급장이
더 나은 해먹 자리를 위해 추가 럼주를 거래했다고 전합니다. 해먹은 단순한 캔버스와 밧줄 조각이었지만 해적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종종 고유한 매듭이나 작고 장식적인 조각으로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한 해적이 바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해먹이 시체로 묻히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깊은 바다에 떨어뜨리기 전에 그들 주위에 감겨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먹조차도 어머니 자연이 배의 한계를 시험하기로 했다면 그 한계를 다할 뿐입니다. 한밤중에 타격. 배가 너무 흔들려서 당신의 배는 마치 서커스를 시도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밖에서는 가장 큰 돛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배 전체를 삼키려 위협합니다. 바다에서 폭풍 속에 잠자는 것은 침대에 있는 것이 극한 스포츠가 되는 것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정말 나쁜 폭풍 중에는 완벽하게 걸려있는 해먹조차도 당신이 제자리에 있을 것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1700년대 초반의 선박 기록은 그렇게 강력한 파도가 해적들의 잠자리에서 육피드 위로 띄워보내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중력이 그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상기시키기 전까지 어느 누구가 바라던 경과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많은 해적들이 추가 밧줄로 해먹의 자신을 묶었습니다. 이 요령, 즉 잡아매기는 몸 주위에 밧줄을 감고 해먹 지지대에 묶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령은 바로 적절한 팽팽함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여전히 휘둘릴 것입니다. 너무 팽팽하면 팔이 너무 무감각해져서 가네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은 당신이 피곤한지 관심이 없다 하는 한 선장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갑판으로 쳐들어올 때 바닷물은 어디에나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선원들은 아래 갑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면서 젖어있는 자신들을 깨웠습니다. 위쪽의 천장에서 고인 물방울은 선원들이 바다 샤워라고 부르는 것처럼 떨어지며 예상치 못한 차가운 물방울이 그들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소리만으로도 누구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밀어내는 힘에 저항하는 나무 기둥의 삐걱거림, 배 옆으로 부딪히는 파도의 천둥 같은 소리, 배의 벽에 있는 모든 작은 틈을 통과하며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아래 갑판은 자연히 그 가장 무서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몽 콘서트 홀과 같아졌습니다. 해먹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비행 물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럴 사이에 끼어 양쪽의 장벽을 만들어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시 고정물, 지지대 또는 계단에 묶였습니다. 가장 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바닥에 자면서 벽을 짚고 고정된 어떤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선원들 사이에서는 발사내기라는 내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폭풍 중에 누가 먼저 잠자리에서 튕겨질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걸릴 위험은 대개 럼주 추가 하나나 다음 성공적인 약탈에서 보물 중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무서운 날씨 속에서 친구의 비용으로 추가 음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보다 더 기분을 좋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폭풍 중에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영리한 고민을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지지대 사이에 그렇게 단단히 격리되어서 가장 분노한 바다도 그것들을 움직일 수 없게 했습니다. 작은 물건들은 종종 목에 두른 주머니에 보관되고 자는 동안에도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결국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세상의 보물이 바다 밑바닥에 사라지게 되면? 흥미롭게도 일부 선원들은 폭풍 중에 자는 것이 잔잔한 밤보다 더 잘 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파도가 언제 배를 침몰시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잔잔해질 때의 폭력적인 흔들림은 적응하게 되면 놀라운 휴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서운 아기 침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폭풍 중에 자는 것에 대한 미신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의 앞쪽을 향하고 자는 것이 아침에 좋은 운과 잔잔한 물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는 동안 팔짱을 끼고 자면 바다신들을 화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미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매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배마다 달라서 똑똑한 선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복잡한 수면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폭풍의 밤이 지나 다운이 밝아오면 지친 해적들이 아래 갑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밤을 무사히 지나온 것에 자신을 행운으로 여겼습니다. 주사위를 컵에 던지듯이 휘청거리며.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경험이 전혀 달랐습니다. 감시자들은 생존과 재앙 사이에 얇은 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쉴 동안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지평선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하룻밤 내내 그냥 자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아마 모든 신입 해적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바다는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 30%의 난파선이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충분히 좋은 경비가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위험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잘못된 순간에 잠들면 전체 승무원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적들은 4시간 경비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한 밤은 여러 4시간 교대조로 나뉘고 각 교대조에는 다른 선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도 일정한 경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이 방법은 고대 바다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갔으며 세기를 걸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의 교대조는 두려움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유령 때문이 아니라 인식이 자연스럽게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대조에서는 감시자들이 자신을 꼬집거나 얼굴에 바닷물을 튕기거나 끝없이 돌아다니며 잠이 오지 않도록 싸웠습니다. 일부는 바다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며 마음을 바쁘게 하기 위해 리듬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커피가 조선에서 흔해지기 전 감시자들은 담배를 씹거나 럼에 담가진 딱딱한 빵 조각을 빨아먹어 각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그리 좋지 못했지만 에일리츠가 완전히 감기지 않도록 할 만큼의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잡힌 일부 해적선은 선원들이 그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씹었던 코코아 잎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희귀한 간식이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수면 방지 기법은 고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은 때때로 무기력할 때 손가락에 끈 조각을 묶었습니다. 그들이 잠에 빠지는 경우 그것들이 더욱 팽팽해지는 구조로 설계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이 즉각적인 각성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편한 표면 위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작은 조개나 자갈을 놓고 앉으면 불편함을 유발하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경비 중에 잠드는 것은 단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벌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선박 규정, 해적선의 법률, 종종 잠자는 경비원에 대한 처벌을 가장 가혹한 벌 중 하나로 나열했습니다. 회수된 해적 법전에는 잠자는 것이 발각된 감시자는 함대 사이에서 태형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배에 묶여 항구의 모든 배 앞을 지나가며 각 선원의 채찍질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날씨 조건은 잠을 유지하는데 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안개는 지루한 회색 세계를 만들어내어 분이 영원으로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비는 리듬에 맞는 흔들림과 결합되어 저항할 수 없는 자장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추위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에일리츠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 속에서 경비원들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용되는 장비는 간단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랜턴은 밤눈을 보존하기 위해 희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초기 형태의 망원경은 먼 지평선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배 시스템은 위협이 나타났을 시 경보를 즉시 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경비원들은 어둠 속에서 물체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모서리를 사용하여 보는 기술을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이는 빛에 민감한 눈의 모서리로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감지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요령은 한쪽 눈 방법이었습니다. 랜턴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을 감고 있어 밤눈을 보존하였습니다. 이는 동공이 조절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어둠을 빨리 훑어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대 해양훈련에서도 여전히 가르쳐지며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배를 구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경비가 끝나면 이 피곤한 선원들은 아래 갑판으로 기어들어가 마지막으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해적선의 아래 갑판은 대부분의 선원이 자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5성급 호텔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습한 공간은 수십 명의 땀내고 씻지 않은 남자들을 현대 교실보다 작은 공간 안에 가둬두었습니다. 1700년대 초반의 기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각 선원은 약 6평방피트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눕기에 간신히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냄새가 먼저 당신을 공격합니다. 곰팡이, 바닷물, 땀, 구토의 혼합으로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걸쳐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아래 갑판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냄새는 선원들이 몇 주가 지나도록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선박에 탑승한 방문자들은 종종 아래로 내려가면 그들을 맞이하는 악취의 벽에 대해 썼습니다. 한 해군 장교는 이를 죽은 사람의 냄새, 죽어있지 않다는 예의 없이 라고 묘사했습니다. 벌레들은 이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이가, 벼룩, 침대벌레는 그런 흔한 동료들이어서 선원들은 어느 순간부터 죽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머리를 완전히 민거나 머리 이갈을 줄이기 위해 두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매일 아침 새로운 벌레 물림으로 깨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쥐는 해적선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원치 않는 동료들은 자는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가고 밧줄과 식량 저장소를 갉아먹고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중간 크기의 해적선은 수백 마리의 쥐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벌레들과는 달리 쥐는 적극적으로 사냥되었습니다. 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보급이 부족할 때 신선한 고기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배의 고양이는 귀중한 승무원으로 쥐 개체수를 줄이는 중요한 작업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해적선은 끔찍한 소리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좁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 선체는 매번 파도에 따라 삐걱거리며 신음했습니다. 남자들은 수다를 떨고 논쟁하고 부끄러움 없이 방귀를 끼며 아픈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도박판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대 조선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공간에서의 소음 수준은 분주한 현대 고속도로 옆에 서 있는 것만큼 컸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해먹은 이웃들과 불과 몇 인치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기능이 관중이 있는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대화도 12명 다른 남자에게 들렸습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부족은 이상한 혼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완전한 개방성과 다른 것에 대한 신중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종종 잠을 자는 동안 목에 묶인 주머니에 개인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진정으로 가졌던 유일한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습기는 피하기 불가능했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 갑판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배를 넘치는 파도에서나 선체의 누수에서나 옷은 결코 완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해먹과 침대는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이 습기 때문에 선원들이 뼛속까지 추워졌습니다. 해적선의 의학 기록에 대한 한 연구는 약 20%의 질병이 지속적인 축축한 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은 아래 갑판에서 드문 사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몇 개의 기름 램프가 켜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원들이 자는 동안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꺼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이동하는 데 익숙해져 자는 장소로 가는 길을 만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친 해적들은 거의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전투 중에도 평화롭게 코고는 남자들이 있으며 물리적으로 흔들릴 때만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몸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에 적응합니다. 신입 선원들은 제대로 쉴 수 없는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나쁜 조건조차도 잠을 자게 될 정도로 괜찮아집니다. 해먹을 걸기 위한 가장 나쁜 장소를 찾는 것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공기통로 근처나 해달리 배의 화장실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쥐를 유인할 수 있는 식량 저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면 최적 지역은 종종 서로 다투거나 도박의 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몇 주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해적들은 조금 더 덜 비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끔찍한 수면 조건에 직면한 해적들은 그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적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리한 요령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수면 요령은 생존 기술로서 베테랑 선원들로부터 신입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적절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가장 숙련된 해적들은 배를 지도처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건조한 지역과 공기가 가장 잘 통하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배의 중심은 폭풍 속에서 덜 격렬한 흔들림을 나타내어 가장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선두 쪽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지만 가장 많은 움직임을 겪습니다. 똑똑한 해적들은 쥐를 유인할 수 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조리실 근처에서는 잘 자지 않는 것으로 피했습니다. 선박 기록에 따르면 최적의 수면 공간을 두고 싸움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항해의 첫 며칠 동안 의상 선택은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히 입은 채로 자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적들은 거의 자지 않을 때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옷은 습기 있는 환경에서 추가적인 따뜻함을 제공하고 밤에 공격을 받게 될 경우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 벌의 옷을 번갈아 착용하였고 한 벌을 가능한 최대한 바짝 말리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어떤 해적들은 벌레를 막기 위해 외부 피부에 기름 한 겹을 덮고 자기로 했습니다. 이는 카리브 원주율이 사용하던 기법이었습니다. 백의 상황은 창의력을 요구했습니다. 공식 해군 선박은 때때로 작은 베개를 제공했지만 해적들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자를 부드러운 재료로 채워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 기록은 선원들이 깃털, 천조각 및 심지어 말린 해초를 모아 임시 베개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언급합니다. 말아놓은 자켓이 같은 목적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한 해적이 작은 커피콩 가방을 베개로 삼고 그 냄새가 배의 악취를 가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음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귀의 쑥으로 인해 테이프를 매달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의 활동에 따라 잠을 조절하며 조용한 시간대에 잠을 잤습니다. 일부 승무원들은 조용한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도박과 시끄러운 이야기를 금지하여 비근의 선원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어기면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 추가 작업이 부과되었습니다. 해충 처리에 관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해물 채소의 작은 가방을 수면 구역 근처에 매달아 놓으면 해충을 덜 유인할 수 있었습니다. 쥐들은 특정한 향기를 싫어하므로 민트와 담배 향이 발생하는 물질들은 수면 구역 구석에 흩어졌습니다. 일부 해적들은 쥐나 동료 선원에게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음식 보급품을 몸에 묻고 자기도 했습니다. 해먹을 올리는 줄에 설치된 쥐 방지 장치, 금속 원반은 쥐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자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온도 조절 또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해적들이 모여 따뜻함을 위해 자는 경우가 있었고 평소의 개인 공간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더운 열대의 밤에는 선원들이 옷 조각을 바닷물에 적셔 해먹 근처에 걸어놔서 그 위를 넘는 공기를 식히는 원시적인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카리브해의 항해 기록에는 선원들이 극히 더운 밤 동안 갑판에서 자려고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숨막히는 더위보다 갑작스럽게 비를 맞는 위험을 선호했습니다. 수면 치료제는 해적들 간에 매우 다양했습니다. 럼주가 가장 일반적인 수면 보조제였지만 너무 많은 럼주는 저질의 수면을 야기했습니다. 야생 버드나무 껍질을 씹는 것은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수면 토큰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작은 물건들은 보통은 윤이 나는 돌이나 나무 조각 등으로 이들은 잠들고자 할 때 잡고 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편안한 물품 역할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을 자는 것도 창의력을 요구했습니다. 배에는 인공 조명의 한계가 있었지만 해바라기 하늘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은 잠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 밝았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어두운 천조각으로 만든 간단한 아이 커버를 잘라 놓았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수면 마스크는 빛을 차단하고 분비는 조건에서 프라이버시의 느낌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리한 적응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평온한 잠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적선에서의 수면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영리한 요령과 적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적들이 어느 날 밤 잠자러 가서 다시는 아침을 맞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음은 여러 형태로 다가왔고 이는 종종 선원들이 가장 위태로운 때에 찾아옵니다. 깊은 잠속에 있을 때예요. 잠들어 자는 동안 과부하되는 것은 가장 흔한 해양 사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기습이 자극적으로 발생했을 때 파도가 갑판을 쳐부수고서 해적들을 해먹에서 끌어낼 만큼 강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더운 아래에서 피하기 위해 갑판에서 자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휩쓸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해적의 전성기를 기록한 선박일지에는 밤폭풍 동안 두 남자가 바다에 잃어버렸다라는 음침한 메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휩쓸려 나가 충분히 죽는 해적의 수는 60명 중 1명이었습니다. 야간 공격은 많은 잠자는 해적들을 처치했습니다. 적의 배들이 어둠 속에서 접근하여 그들의 목표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으려 했습니다. 자고 있는 승무원들은 이미 적배가 자신들의 배에 끈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장한 침입자들이 그들의 갑판에 흐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60%의 체포는 새벽에 몇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는 해적들이 자는 사이에 그들이 해적들의 수면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은 배 사이를 재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래 갑판의 비좁고 비위생적인 상태 속에서 질병은 한 선원에게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해적들은 약간 아프게 잠을 청하다가 다시는 깨어날 수 없게 되어 밤새 열띤 상황에 사로잡혔습니다. 환결, 말라리아 및 두창은 흔한 살해자들입니다. 포로로 잡힌 해적선의 의학 기록은 질병이 전투보다 5배 더 많은 해적들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체 자체가 죽음의 덫이 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목조 구조물에서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조리실 근처에서 더 잘 일어났습니다. 소규모의 화재는 빠르게 통제 불능으로 되기 때문에 경험이 적습니다. 아래 갑판에서 자는 해적들이 화재로 인해 출구가 차단될 경우 납치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연기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해적 간의 폭력 사건은 수면 중에서도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살인을 처벌하는 행동 규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 분배에 관해 말다툼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면 밤중에 자고 있는 동료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명적인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해적 선원의 선박 기록에서는 수면 중인 승무원에 대한 공격의 가혹한 처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다뤄야 할 만큼 흔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여진 상태로 남는 일은 해적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배가 포트를 빠르게 떠나야 했을 경우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며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이들의 경우 종종 감금되거나 처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조용한 살인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추운 날씨에 해적들은 따뜻함을 위해 작은 장작이나 코일을 아래 갑판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통풍 없이 이러한 여론은 산소를 소비하고 치명적인 가스를 방출합니다. 전체 선원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 가스는 그들을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쥐에 물린 자국으로 인해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해적들은 식량이나 땀으로부터 소금의 향수를 갈구하는 대담한 선박쥐에게 쉽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림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물린 자국이라도 며칠 내에 심각한 혈액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잠을 자는 위험을 피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겐 항상 또 다른 모험의 날이 다가옵니다. 결국 해적의 삶은 확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